안녕하세요.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16조 박지연입니다. 저희는 이베이 이커머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목적,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대시보드 소개, 전략 제안 순서입니다. 분석 배경의 목적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이베이는 1995년 미국에서 창립된 이후 현재는 19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경매 기반의 거래 모델로 시작했지만 점차 거래 방식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여러 국가로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런 이베이의 구조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최근 관심사 중 하나는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언론에서도 해외 시장을 뚫는 것이 이커머스의 돌파구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이베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국내 셀러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베이에서 신규로 활동한 한국 셀러 수가 50% 증가하였고 매출 역시 60%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곧 한국 셀러들에게 하나의 글로벌 진출 채널로 이베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이베이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비전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미션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상위권인 이베이 플랫폼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이베이의 주요 KPI, 판매 트렌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흐름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패턴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확대하는 데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 및 설명입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베이 오픈 API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셋입니다. 약 100만 개의 데이터를 확보 후 전처리를 통해 78만 개를 최종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셋을 세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크롤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수집일 2025년 6월 5일 기준으로 한 상품 등록 데이터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베이의 공식 API 중 브라우저 API, 그 중에서도 아이템 서머리 서치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API는 상품 요약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정식 접근 권한을 얻은 후 데이터를 호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베이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인증 정보를 설정하고 필요한 권한 범위를 선택해 토큰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국가별 카테고리별로 10,000건씩 총 106번을 반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렇게 정식 API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한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셋의 구체적인 구성과 활용 방법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데이터를 중심으로 약 100만 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셋을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마케팅 프라이스처럼 마케팅 여부가 반영된 필드는 전체 중 일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의 목적성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적인 상품 등록 데이터만으로는 판매량, 재고 등 실제 성과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크롤링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아이템 웹 URL을 활용해 각 상품 페이지에 직접 접근하여 판매 수량과 재고 수량을 크롤링함으로써 보다 신뢰도 있는 분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이베이 데이터셋의 구성과 컬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 트렌드 분석용 데이터입니다. 총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약 78만 개의 매출이 없는 데이터셋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트렌드 분석용으로 전체 상품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분석용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셋에서 마케팅 프라이스가 존재하는 행만 따로 수출하여 약 7만 개를 확보한 후 크롤링을 통해 매출 데이터도 추가하여 마케팅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마케팅 분석용 데이터입니다. 마케팅 프라이스가 없는 상품 약 7만 개를 따로 추출하여 크롤링을 통해 매출 정보를 확보하여 이는 마케팅을 하지 않은 셀러와의 비교 분석에 활용됩니다. 오른쪽 표는 이베이 API를 통해 제공된 컬럼들로 총 25개의 컬럼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해 다양한 속성의 데이터를 목적별로 분리하고 크롤링을 통해 성과 데이터를 보완한 것이 분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처리입니다.
이베이에서 수집한 원본 데이터는 일부 컬럼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분석을 위해 풀어서 각각의 속성을 개별 컬럼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케팅 프라이스 컬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원가, 할인율, 적용 통화, 할인 방식 등 복합적인 정보가 들어있어 이를 분해해 총 4개의 컬럼으로 재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스 컬럼도 아이디와 이름이 함께 있는 딕셔너리에 분리하여 카테고리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전처리하였고, 판매자 정보가 담긴 셀러 컬럼도 사용자명, 피드백 비율, 피드백 점수로 나누어 판매자 신뢰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배송 관련 컬럼인 쉬핑 옵션은 배송비 방식, 배송비 금액, 통화로 나누어 국가별 배송 전략 비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결칙치 처리입니다. 카테고리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기준으로 대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통일하고 세부 카테고리인 리프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분석 기준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우편 번호는 마스킹 처리되어 국가 및 주 단위로 재가공하여 정제하였습니다. 결칙치는 언노운으로 처리하고 새로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통화 통일은 여러 국가의 통화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 컨디션은 이베이 공식 문서 기준으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이를 정교하여 컨디션 인원 밸류에 정의하였습니다. 구매 옵션은 컬럼에 여러 값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값을 대표 구매 옵션으로 사용하고, 배송 옵션은 딕셔너리 분해 후 결칙치를 언노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판매 지역은 국가별 통화 정보에 맞춰 마켓플레이스별로 추가 구분하였고, 판매자 타입은 기준을 세운 후 기업과 개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집한 91만 건의 데이터 중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 아이디를 기준으로 중국 데이터 약 12만 건을 제거하여 총 78만 5,672건으로 줄였고, 두 번째로 가격 관련 이상치로 가격 분포를 확인했을 때 일부 사이트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 또는 실수로 보이는 값들이 존재했고, Z스코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인 항목을 수기로 검증하여 제거하고 왜곡을 방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판매자 피드백 점수 중 음수값이나 비상상적인 값들이 존재했는데 해당 값은 0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번호는 리스팅 마켓플레이스 아이디에 기반하여 판단했을 때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국가 정보들이 있어 국가 지역 정보를 언노운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치 제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8만 5,228건의 데이터셋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목적에 맞게 총 18개의 파생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변환한 KRW 프라이스, 구매자의 국가를 알 수 있는 컬럼, 상품 상태 및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컬럼들과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컬럼들로 출고지, 등록 마켓 국가를 나타내고 물류 창고의 위치를 나타내는 컬럼들이 있습니다. 또 판매자 유형을 추정한 셀러 어카운트 타입 게스드와 마케팅과 논마케팅 데이터에 필요한 재고 수량, 판매 수량, 상품 잔여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컬럼은 총 14개를 제거했습니다. 분해된 리스트 컬럼과 그 외 분석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 항목들을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파생 변수를 바탕으로 3가지 주요 데이터셋이 완성되었습니다. EDA 및 시각화입니다. 분석에 활용한 총 9가지 주요 지표로 이베이 마켓의 시장 규모, 판매 성과, 판매자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전체 시장 규모는 모든 상품의 원화 가격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했습니다. 판매자 수는 셀러의 유저네임 기준으로 고유 판매자 수를 세웠고, 총 판매량은 전체 판매 수량, 전체 상품 등록 수는 단순히 등록된 아이템 아이디의 개수를 집계한 값입니다. 총 판매 금액은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 추산했습니다. 이탈 위험 판매자 수는 재고 상태가 품절이면서 최근 활동이 없는 경우로 판단해 추정했습니다. 판매자 단위 분석을 위해 판매자당 평균 판매 금액, 상품 평균 할인율, 판매자 평균 피드백 점수도 지표로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후 카테고리별 분석과 전략 수립의 기준이 되는 핵심 기준값으로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이베이에 등록된 전체 상품 수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드립니다. X축은 등록일 기준 날짜, Y축은 누적 등록 상품 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시점에서 급격한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3가지 주요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해 보았습니다. 2015년 12월 중고상품 유통 전문 기업인 뮤직 맥파이가 AO월드에 인수된 약 1년 후 대규모로 DVD, CD 상품을 등록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2019년 4월 이베이가 기존 굿틸 캔슬드 정책을 모든 고정가 리스팅에 강제 적용하면서 기존 리스팅이 자동 갱신되며 등록 수가 급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2월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온라인 유통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판매자 수가 증가하며 다시 한번 등록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데이터 추이도 외부 정책 변화나 기업 활동에 따라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트렌드 분석으로 마켓플레이스별 현황을 보여주는 시각화입니다. 왼쪽의 도넛 차트를 보시면 전체 상품 중 약 42.6%가 미국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다음은 호주, 영국 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블 차트는 판매자의 출고 국가를 시각화한 것으로 영국이 가장 크며 이베이에 등록된 상품의 상당수가 영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출고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하단의 선형 그래프를 보면 판매자의 수는 202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베이의 물류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셀러 유입 증가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별 등록 분포입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항목은 DVD, 블루레이 디스크 카테고리로 전체 이베이 내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카테고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2위인 에브리 어덜팅 카테고리와 3위인 비디오 게임 항목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이베이의 주력 판매 상품이 중고 DVD 및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중심이었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판매자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판매자 상위 순서를 살펴보면 1위는 뮤직 맥파이로 뒤이어 퍽설 케이스, 세컨드 세일 등 대형 판매자들이 평균 상품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원형 그래프들을 보면 먼저 우수 판매자 비율은 전체 중 13.3%에 불과해 판매량이 높다고 해서 모두 우수 판매자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이베이 우수 판매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판매자의 구매 옵션 유형은 고정 가격 방식이 전체 77.4%로 가장 많고 할인 적용 상품 비율은 전체 판매 상품 중 약 10.7%에 불과해 대부분의 판매자는 정가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베이에 등록된 상품의 타이틀 텍스트를 분석해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는 색상 관련 키워드로 블랙, 블루, 골드 등 상품 외형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는 색상이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키워드는 배터리, CD, 카드 등 미디어나 전자기기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 해당하는 단어로 분류됩니다. 파란색은 베이비, 돌과 같은 육아 및 유아용품 키워드들입니다. 해당 카테고리 제품도 높은 빈도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마케팅 데이터로 국가별 총 판매 금액 분석 결과입니다. 가장 높은 판매 금액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으로 6,700억 원의 규모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영국, 호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마켓플레이스 등록 상품 수, 판매자 수, 할인율 등 다양한 요소에서도 앞서 있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공략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가별 평균 매출 상위 카테고리 분석입니다. 전체 데이터로 먼저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소파와 암체어, 심카드, 그리고 사무용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사무용 가구, 심카드, 난방, 냉방, 기기 순으로 평균 매출이 높았고 영국에서는 소파 및 암체어, 난방, 냉방, 기기, 애완동물 케이지 및 운반 장비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호주는 소파 커버류, 헤어스타일링 기기, 작업용 장비 등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소비 트렌드와 선호 품목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국가 맞춤형 카테고리 집중 전략이 향후 마케팅 기획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순위를 볼 때 전체 기준으로 상위 판매자 5명이 모두 미국의 판매자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위 판매자들이 전반적으로 고매출을 보이며 마케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영국은 판매자별 마케팅 매출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판매자가 높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호주 마케팅 판매자는 비교적 적었지만 소수 판매자의 효율적인 전략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 판매자를 구분지어 봤을 때 전체적인 판매의 패턴은 개인 셀러 중심이며 광고 노출 비중이 높고 대부분 고정가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별 악성 재고율인데 악성 재고율이란 등록 후 90일 이상 팔리지 않은 비율로 기준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 기프트 카드와 쿠폰, 도자기, 유리공예 순으로 악성 재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에서 100%의 악성 재고율을 보였고 영국은 티켓 및 체험 상품, 골동품 카테고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호주에서는 골동품, 기프트 카드, 도장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국가별 주요 판매 카테고리에 따라 악성 재고의 누적 형태도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즉 카테고리 특성과 수요 불균형이 국가별 재고 적체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케팅을 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도 시각화를 보시면 비마케팅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미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국, 호주 순이었습니다. 이는 마케팅 없이도 미국 내 판매가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플랫폼 내 기본 수요가 높은 시장일수록 프로모션이 없어도 일정 수준의 판매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를 보았을 때 상위 매출 카테고리에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높고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업종에서 필요한 간판 제작이나 포장용품 판매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별로 보았을 때 미국에서는 금화 관련 제품과 욕실용품, 청소용품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영국에서는 간판 제작과 네일 리무버, 배송 관련 상품들이 상위에 있고 호주는 바스툴, 너트 같은 산업용품, 그리고 노트북이 상위 매출에 위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마케팅 상황에서도 수요가 높은 틈새 시장을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국가마다 선호하는 제품군의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마케팅 상품군의 판매자 순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기준 상위 3명의 판매자는 모두 영국 판매자로 포장용품이나 산업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형 셀러였습니다. 모두 10만 건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개인 판매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국은 앞서 언급한 기업형 판매자 비중이 높았고 호주는 다양한 개인 판매자들이 고루 포진해 있었으나 판매량 자체는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비마케팅 상황에서는 기업형 셀러의 매출 집중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마케팅 상품군은 정가, 비광고, 개인 판매자 중심의 보수적인 판매 구조를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재고율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행 티켓 관련과 기프티카드, 미술 악성 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은 도자기, 유리공예, 쿠폰과 티켓에서 높고 영국은 여행 티켓, 골동품, 호주는 미술 자동차 부품, 골동품 품목에서 악성 재고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마케팅이 없었던 상품일수록 선호도나 수요가 적은 틈새 카테고리 중심으로 재고가 누적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각화 파트 중 마지막인 RFM 분석입니다. RFM은 최근성 구매 빈도,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자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RFM 분석을 통해 판매자별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잠재 고객군과 고성과 판매자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탑셀러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상품을 많이 등록하고 매출도 높은 판매자들입니다. 약 7.6%로 핵심 판매자로 볼 수 있습니다. 포텐셜 탑셀러는 매출과 빈도는 우수하지만 등록 시점이 비교적 오래된 경우로 잠재력이 높은 판매자들입니다. 미들그룹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며 활동성과 매출이 중간 수준입니다. 포텐셜 파이팅 셀러는 상품 등록은 활발하지만 매출이 낮은 그룹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성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파이팅 셀러는 상품 등록 빈도, 매출, 최근성 모두 낮은 소수의 판매자들로 활동성이 매우 낮은 그룹입니다. RF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자 그룹 분포와 수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판매자의 절반 이상이 미들그룹과 포텐셜 파이팅 셀러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탑셀러와 포텐셜 탑셀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이팅 셀러는 전체의 0.01%의 수준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판매자 수는 최근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텐셜 그룹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판매자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판매자 그룹별 평균 매출 카테고리 상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탑셀러의 경우 스포츠 제품군이 눈에 띄었고 최상위 카테고리인 축구 제품은 약 1억 원 정도의 평균 매출을 내고 있었습니다. 포텐셜 탑셀러는 전자기기가 주요 매출 상품군으로 최상위 카테고리인 셀폰과 스마트폰 제품이 약 27억의 평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미들그룹은 매트리스, 랩탑, 청소기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분포되어 있고 매출 분포가 가장 완만한 그룹입니다. 그중 최상위 카테고리인 매트리스가 약 6억 원의 평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포텐셜 파이팅 셀러는 앞선 그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높게 나오는 특이 그룹으로 유심, 소파, 가구 등의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합니다. 그중 최상위 카테고리인 유심 카드가 약 92억 원의 평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파이팅셀러는 그룹 자체가 적고 대부분 매출이 미미한 그룹으로 목걸이와 옮겨 닿는 물병이 상위 상품군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최상위인 목걸이가 약 209만 원의 평균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판매자 그룹별 평균 매출을 보면 포텐셜 탑셀러가 1,674만 원, 포텐셜 파이팅 셀러가 2,512만 원으로 높은 매출을 평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특이점이 나타난 포텐셜 파이팅 셀러는 보시는 것처럼 리센시와 프리퀀시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매출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이유를 파악해보니 RFM 점수 중 R과 F는 1점대로 낮으나 M이 5점에 가깝게 매우 높은 판매자들에 섞여 있어 매출 분포가 기이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부 분석을 진행한 결과 회색 그룹이 약 6,100만 원의 평균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즉 최근에 활동은 있지만 빈도는 낮고 최근 한 달 동안의 판매 금액은 낮은데 과거에 고가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판매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매출 그래프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탈 위험이 존재하는 판매자들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RFM 판매자 그룹별 상위 그룹으로 전환된 가능성이 있는 판매자와 이탈 위험이 있는 판매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솔드, 그로스 점수들을 각각 가중치 두어 계산했을 때 5점 만점으로 스코어링한 결과 각 그룹별 상위 판매자 3명씩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RFM 지표 스코어가 모두 2 이하인 판매자들은 저활성, 저빈도, 저매출 상태로 이탈 위험성이 높은 판매자로 전체 판매자 중 총 554명이 분류되었고 그중 551명이 포텐셜 파이팅 셀러, 3명이 파이팅 셀러였습니다. 앞선 매출이 높은 그룹 역시 포텐셜 파이팅 셀러였으나 이탈 위험도가 높은 그룹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판매자 그룹별 피드백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전체 피드백 수가 탑셀러가 약 231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텐셜 탑셀러, 포텐셜 파이팅 셀러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긍정 피드백 비율이 98%에서 99%인데 파이팅 셀러의 긍정 피드백 비율이 99.3%로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태블로 대시보드입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는 2025년 트렌드 대시보드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리한 대시보드입니다. 위에 있는 5가지 빅넘버는 KPI 지표들로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가운데에는 마켓플레이스별 현황과 출고지, 판매자 증가량을 보여주며 오른쪽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하단에는 카테고리별 키워드, 클라우드도 함께 넣어 어떤 키워드가 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전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함으로써 국가별 전략이나 셀러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두 대시보드는 마케팅 적용 여부에 따라 상품과 판매자 정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시보드는 마케팅 대시보드인데요. 상단의 빅넘버 영역은 핵심 지표들을 보여주며 상품 할인율은 마케팅 대시보드에만 존재합니다. 지도 시각화를 통해 국가별 매출 상위 카테고리와 판매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자 정보는 도넛 차트를 활용해 고매출 판매자의 특징을 보여주며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필터를 통해 조건별 탐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품 정보는 평균 매출이 높은 카테고리 중심으로 악성 재고율, 할인율, 판매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마케팅 대시보드에서는 세부 카테고리별 할인율과 판매율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재고 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조건에 따라 실시간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전략 수립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마케팅에 적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한 대시보드로 앞선 방법처럼 국가별 총 판매 금액을 본 후 매출이 높은 카테고리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 대한 차트들을 도넛 차트와 매출 순위 차트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카테고리별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를 RFM 그룹으로 분류 분석한 대시보드입니다. 판매자를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 분포와 판매자 수 추이를 확인하고 평균 피드백 수와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룹별, 카테고리별 평균 매출도 볼 수 있습니다. 잠재성이 높은 판매자와 이탈 위험 판매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해당 그룹이 갖고 있는 특징과 매출이 우수한 카테고리를 보여주며 판매자 그룹별 잠재 시장과 위축 시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전략 제안입니다. 이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판매자 지원입니다. RFM 분석을 통해 어떤 판매자 그룹에 집중할 것인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 유무에 따른 성과 차이 비교입니다. 마케팅을 진행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RFM 기반 판매자 그룹별 특성 분석입니다. 각 그룹별로 활동성과 최근 등록 이력,
매출 수준을 비교하여 잠재 고객 또는 이탈 위험이 있는 판매자 그룹까지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전략 차별화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시장은 각각 경쟁 강도, 유통 구조,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베이의 현재 운영 구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전략적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분석 기능이 없었고 키워드 추천도 없어 특히 소규모 셀러들의 자립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리뷰가 단순한 별점 위주로 평가되어 실제 품질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가격 구조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우며 정품 인증 마크의 부재로 사기 위험성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셀러치나 플랫폼으로의 전환입니다. 자동 키워드 추천과 수익 리포트를 통해 판매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의 판매자 단위 평가에서 벗어나 상품 신뢰도 기반으로 우수 제품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경매나 즉시 구매, 입찰 등 다양한 판매 구조를 제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검수를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뢰 기반의 시스템 확대를 통해 사기 위험을 낮추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고려한 구조 개선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과 논마케팅 구조를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판매자 수는 논마케팅이 더 많지만 판매자 등 평균 판매 금액은 마케팅 그룹이 약 4배 높습니다. 또한 피드백 비율에서 마케팅 그룹의 비율이 더 높아 고객 신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 구조를 보면 마케팅 그룹은 해외 기업 비중이 높고 논마케팅 그룹은 광고 우수셀러 활용 비율이 높습니다. 구매 옵션 측면에서도 마케팅 그룹은 고정가, 판매 비율이 논마케팅 그룹보다 낮지만 가격 제한 비율은 마케팅 그룹이 2배 정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재고 비율 측면에서 마케팅 그룹은 부동산, 골동품 중심이며 논마케팅 그룹은 티켓, 여행, 쿠폰, 골동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반 구조는 소수의 셀러로도 높은 매출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FM 기준으로 활동적인 셀러와 이탈 위험 셀러를 구분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입하려는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들이 있고 이들과 협업하거나 경쟁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셀러별 카테고리 매출과 피드백 수를 분석하여 어떤 상품군이 강세인지, 어떤 셀러가 충성도를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진출할 제품 카테고리를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 리뷰 확보 전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률이 높은 셀러와 정체된 셀러를 비교 분석해 어떤 조건에서 성장하고 포화 상태의 시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틈새 시장과 신흥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텐셜 탑셀러와 포텐셜 파이팅 셀러는 매출과 피드백 수 모두 높아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매출 셀러들은 고단가 중대형 품목에 집중하고 있으며 1등이 되기보단 전환 가능한 2등 자리를 노리며 시장을 공략하고 물류가 까다로운 시장일수록 진입 시 마진과 기회가 크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틀어 각 국가별 세분화된 비즈니스 전략 제안입니다. 미국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하고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은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주요 품목은 사무용, 가구, 전자기기 등 B2B 중심의 중대형 제품이며 평균 할인율은 약 20% 수준입니다. 금액대가 높은 탓에 아예 팔리지 않는 주택매매와 같은 악성 재고 카테고리가 존재하며 리스크가 높은 카테고리나 과감히 버리는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역은 넓고 물류 비용이 높은 특성상 대형 팔레트 배송과 3자 물류 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물류 효율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 정책은 고정가를 중심으로 무료 배송 및 무료 반품을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전체 매출 기준으로는 2위이지만 판매자 수가 적은 대신 1인당 매출이 미국보다 1.9배 높아 프리미엄 셀러가 많은 시장입니다. 소파나 모바일 액세서리, 중고 전자기기 등이 주로 판매되는 중고 리퍼 시장이 활발한 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국은 할인율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시장으로 세 국가들 중 할인율이 가장 높으며 앤틱 제품들이 주로 악성 재고 비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이지만 고객의 특정한 취향과 수요에 맞춘 니치 전략이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주요 카테고리는 소파 커버, 헤어스타일링 기기 등 퍼스널 케어 중심이며 할인율은 가장 낮습니다. 이 세 국 공통으로 픽스드 프라이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70%이며 고정가 무료 배송이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한 결론으로는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핵심이며 미국 시장부터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